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4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갑신월 신묘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사주 명식,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경금의 다음날 신금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것 일간 신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에 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을 공부했기 때문에 같은 금이니까 같이 비교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되는데,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된다. 즉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있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즉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금이죠. 그래서 신금은 음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신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양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과 음금 같은 금인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완철금 내지는 이렇게 좀 무쇠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음금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라든가 뭐 주옥 같은 걸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도 성격이라든가 어떤 성질이 다르고요. 성격과 성질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뤄야 되는 어떤 배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도 남자하고 여자가 있듯이 남자라고 하는 속성과 여자라고 하는 속성이 다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는 것이고, 여자는 여성답게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에 맞는 일이라든가 여자는 여자에 맞는 일 같은 거를 하면 되겠고, 그거에 맞게 교육도 시키게 되고 그거에 맞게 교양도 하게 되죠. 신금 같은 것도 경금 같은 것도 그런 성질인 것 같아요. 음에 해당되는 금, 양에 해당되는 금이 마치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성향,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음금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경금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고 좀 투박하다 그러죠. 투박하고 좀 약간 거칠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칠다 이렇게 특성. 그 다음에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하는 겁니다. 인의 예지 신 중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하는, 의를 주관하는 거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금은 냉정하고 몰인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경금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 자체가 굉장히 좀 냉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도 그렇고 신금도 마찬가지로 좀 사람이 좀 냉정하고 냉철하고 좀 심한 경우는 냉혈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하고 신금을 봤을 때 경금보다는 신금은 그래도 약간 온정이 느껴지는 그런 금임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볼 수가 있지만, 경금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기 뭐예요? 삼국지 보면 관우 같은 그런 특징. 그래서 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혁명이라든가 어떤 변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게 되고, 의를 남자들 간의 어떤 종족 간의 아니면 친구들 간의 어떤 그러한 의로움 같은 거 있죠. 우리 의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친구 간의 의리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금일간인데, 신금보다는 경금일간이 좀 더 그런 것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금이기 때문에 일단 자존심도 강하고,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석 주옥과 같았죠. 경금은 약간 묵뚝뚝하고 투박한 데 비해서 신금은 보석 주옥과 같기 때문에 화려함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신의 화려함이라든가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도 좋아하죠. 그 드러내는 걸 뭐죠? 과시욕이라고 하죠. 나의 어떤 아름다움, 나의 어떤 능력 같은 거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경금 같은 경우도 같은 금인데도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관성으로서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시과욕보다는 그냥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과시욕, 즉 화를 쓰지 않고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금은 뭘 쓰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수는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관이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발산하는 어떤 언행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언행이라고 하는 건 말과 행동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일체의 어떤 바깥으로 내놓는 어떤 창작 활동 같은 것도 같이 상관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존심 같은 것도 상관으로 크게 봅니다. 그래서 신금일간 자체가 이게 임수를 쓰게 되면 굉장히 도도하고 까칠한 까도남 내지는 까도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신금 자체에 자신의 어떤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돋보이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주병이라든가 왕자병 있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의상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 매우 독창적이고 독특한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신금일간이죠. 남자들도 굉장히 섬세합니다. 섬세하면서 깨끗하고 깔끔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신금일간의 남자하고 데이트를 한다거나 내지는 신금일간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할 때는 뭐냐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갔던 데 또 가거나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거나 하면 금방 실증내고 자칫 잘못하면 금방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 신금일간들 신금일간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날 때는 항상 새로운 것, 그 다음에 구태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어떤 것들, 그래서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도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신금일간들이 말을 할 때는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좋고요. 신금일간들이 뭐 하자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좀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특히 신금일간들이 일간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때 임수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든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가로막는다거나 내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하게 되면 바로 원수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게 되면 대인관계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신금일간 맞지 보석 주옥과 같기 때문에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이 바로 신금일간을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신금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태어난 신금이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되죠. 가을. 근데 이 가을 그냥 가을이 아니라 신월은 입추가 되면서 바로 가을로 접어들게 되고 가을에 관문이죠. 첫 관문이기 때문에 맹추 내지는 또 초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냐면 가을 중에서도 초가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면서 신월, 유월, 술월, 신유술, 서방 한쪽 권역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을 뜻하면서 왕한 뭐가 가장 왕하냐면 오행으로는 금왕절입니다. 금이 왕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지금 음금이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어떻게 된다? 일간이 약하지 않고 신왕한 사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경금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기 때문에 왕한데 신금은 신월에 약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 놓는 책도 있겠지만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행의 왕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음포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포태로만 하게 되면은 금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돼요. 임관지 음포법이 아니고 음포태 법이라고 음포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음포태를 쓰지 않게 되면 신금이 됐든 경금이 됐든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보시면, 물론 이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왕한 거에 비하면 신금이 신월에 태어난 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음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중 경금이 있기 때문에 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장간이 지장간이 무토, 임수, 경금이죠. 그래서 본기가 경금이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 신월에 태어난 것이 더 강하겠죠. 아무래도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이 6월에 태어난 것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이 6월, 1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금과 양금의 차이가 있듯이 경금 같은 양금은 단단한 무쇠와 같기 때문에 용법이 뭐예요?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에요.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죠.
그래서 다시 화를 볼 필요는 없고요. 잘 단련된, 잘 만들어진 금은 보석과하기 때문에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뭘 쓴다 그랬죠?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 내지는 병화 같은 화를 관사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신금은 일간이 왕할 때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임수로서 뭘 한다?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것은 뭐냐면,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타간지로 임수가 없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에 이렇게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없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요 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곡세가 조금만 괜찮아진다 하더라도 신금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부귀를 얻을 가능성,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조짐, 귀격이 될 수 있는 조짐을 월지 자체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간도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면 왕하고, 그 다음에 나를 도세주옥할 수 있는 임수 자체도 신월령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약한 임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뭐 천간으로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요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개수 투출되는 것 좋지 않고요.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요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는 투출되어야지만, 이렇게 되어야지만 임수의 공력이 더 크죠. 단 한 가지 중요한 것, 신중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사주가 역시나 개수가 투출하든 임수가 투출하든 한습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한습해지겠죠. 그러면 반드시 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다시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를 생조해 줄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자년에 이렇게 신금이 있게 되면은 신자수국 이 되면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임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무토 같은 것으로서 저 수를 제방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너무 많아서 문제라서 무토를 쓰긴 쓰지만, 역시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매금하거나 조금 신금을 더럽히게 할 수 있는 그런 패단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용신도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도 과유불급, 너무 많아서 문제되기보다는 적당히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적당했을 때 무토 같은 걸 쓰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사주에 병을 키울 수는 없겠죠. 키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신중 임수가 투출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좀 있어서 뭐 사중병화라든가 이렇게 화가 있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화해서 사주가 전반적으로 왕세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열, 한습해진 것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 보는 거 괜찮고요. 임수를 보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다시 나머지 글자들은 뭘로 채워야 된다? 목화로서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 왕세와 한열을 모두 중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음간인 신금 일간이 금왕절인 신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 원래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땐 걸록격이라고 하지만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원래 격 자체는 걸록격은 아니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면 왕하기 때문에 그냥 준걸록격다라고 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신금이 걸록격이 되려고 하면 신금이 신월이 아니라 신금이 다음 달인 6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이 되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걸록격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데,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으로 격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세력이 있죠. 그래서 금수상관격 이렇게 놓고 봐도 크게 나쁘지 않고, 금수상관격은 뭐예요? 약간은 금수상관, 금도 왕하고, 일간인 금도 왕하고 상관도 왕하게 되면 일단 한습해지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어저께 일지는 경인일이었고요. 오늘은
신묘, 일지 밑에 이렇게 묘가 있어서 신묘일주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임수는 투출되지 않았어요. 일단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 중에 이렇게 묘목을 보게 되니까, 묘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죠. 목이죠. 원래는 목생화하는 거니까 목생화하는 건데, 인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 안에 병화간목이 있어서 목을 생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만은,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으로서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지장간으로 들어있지만, 묘는 이 간목 같은 경우는 쓰지 않고요.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묘 중에 있는 을목밖에 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을목과 같기 때문에, 얘는 어떤 나무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할 수가 없겠고, 지장간 자체에서도 화가 없다라고 하는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뭐 인목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인목이었을 때는 인신상충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묘목은 묘신암합이라는 걸 뭐 생각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충분되지 않죠. 묘신암합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다음에 연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경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요 신금하고 자수하고 뭐 한다? 신자, 수국, 신자, 자, 수국하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죠. 자, 신금 자체가 임수로서 도세주국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는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자 수국하게 되면,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더욱 세력을 얻게 되겠죠. 또 한 가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화를 봤을 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경금이 이 간목을 파하죠. 또 한 가지, 자, 신월의 금왕절에 나도 금이고요, 이 친구도 금이죠. 그러면 이 재성도 묘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성도 약하진 않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겁재와 내가 재성을 놓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군비 뭐한다? 쟁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군비쟁제는 군겁쟁제라고도 표현합니다. 따지고 보면 요 경금이 있기 때문에 군비쟁제가 아니라 군겁쟁제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겠죠, 명칭으로는. 왜냐하면 신금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 아니라 겁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군겁쟁제가 되는 것이 맞는데, 그냥 통칭해서 군비쟁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군겁쟁제 하셔도 되고, 좀 더 길게 얘기하려면 군비겁쟁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용어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 정도만 알게 되면, 뭐 군비쟁제가 됐던 군겁쟁제가 됐던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일단 쟁제하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약간 시기 질투라든가 어떤 경쟁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하고, 누군가하고 예를 들면 어떤 업무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경쟁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 시기 질투를 좀 많이 받게 돼요. 이렇게 군비쟁제, 군겁쟁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하면 안 되냐면, 동업이라든가 명의대여라든가 이렇게 뭐 돈 빌려주고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돈 빌려주고 돈 뜯기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들 챙길 때는 좀 꼼꼼하게, 특히나 어떤 동업 같은 걸 때는 법률적인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 임수는 투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임수의 자진 합부로 인해서 수의 세력은 능히 얻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주가 매우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만큼은 좀 화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신자수국하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입추 가을에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한다? 사주가 한습해진다. 그래서 화를 봐서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묘목과 간목, 특히나 이 간목 같은 경우가 경금에 의해서 이렇게 파극이 되기 때문에, 화가 있다 하더라도
뭐랄까 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힘은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경인시, 선생님 경인시가 화가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지장간을 좀 모르시는 분이죠.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사시, 갑오시, 병신, 정유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경인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경금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은 역시나 이것도 군비쟁제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수가 살아나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통관 상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장간에. 어떤 분들 지장간에 있는 것도 용신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장간에 있어도 쓸 수는 있지만 뭐가 떨어진다? 힘이 좀 떨어지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지장간이 있으면은 천간에 투출된 것보다는 힘은 많이 떨어지죠. 자, 이거 어떤 분들 인중병화 얘기했더니 선생님 신금하고 임목하고 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요거 자수랑 합하느라고 얘를 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중병화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부족해요? 화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좀 목화운으로 가서 좀 화가 인출이 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화가 인출이 되게 되면은 신금보다는 경금을 좀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화가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사시를 볼 수가 있는데, 계사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화가 있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투출되는 것을, 이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에 신월에 신자주국해서 임수도 아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씨를 더 한습하게 차갑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를 써서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수가 있으려고 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수에 의해서 억압을 받기 때문에 이 개수가 이 사주의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식신이죠. 잘못 말조신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갑오시가 되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갑목이 좀 파이다 하더라도 오중에 있는 오중에 있는 병화는 쓰지 않습니다. 오중에 있는 정화를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신금 입장에서 칠살이기 때문에 옆에 뭐 시간이라든가 월간에 첩신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지에 있으면은 그나마 신금을 갖다가 억압하는 일은 조금 덜하겠죠. 갑목이 있으니까 정화도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흠은 뭐냐면 역시나 조후의 용도로서 화를 쓸 때는 병화라든가 사화를 쓰는 것이 좋은데, 이 오화는 조후의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자수가 여기 있는 오화를 충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자수는 신금하고 합하느라고 오화를 충하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